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 자, 어제 3월 모의고사가 있었고, 시험지가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준비해서 다음날 바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난이도가 어렵다고 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이제 봤더니, 어려울 만한 요소는 일단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문 자체가 되게 난해한 게 많았는데,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작년 교육청도 그렇고, 딱 봤을 때 뭔가 허걱할 만한 지문들을 꾸준히 좀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문제를 맞히는 사람들은 그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푸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니 그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도 하지 않고서 얄팍하게 답만 낸다? 뭔가 이제 약간 좀 얍삽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어쨌든 제 역할은 최대한 시험 잘 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매력적인 오답이 없기 때문에 더 풀기가 쉽습니다. 뭐만 하면은 중심 내용만 찾으면요. 그러니까 이 중심 내용이란 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키워드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글을 봤는데 이거 뭐 두쫑쿠에 대한 글이다 하면은 두쫑쿠가 키워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중심 소재 외에 하나의 키워드를 더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은 두쫑쿠 이제 한물 갔어, 유행 끝났어 이 얘기야? 아니면은 뭐 맛있단 얘기야? 아니면 뭐 비싸단 얘기야? 다른 하나의 키워드를 더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찾아도 답이 나왔어요. 이번에 나왔던 고난도 문제들 보면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따 해설하면서 확인을 시켜 드릴 거고.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분명 당황스러울 거예요. 특히나 이제 고3 시험이 처음일 테니까. 근데 뭐 작년에도 이미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저도 수업 때 충분히 다 예고를 하고 연습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 제가 수업 때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어설픈 완벽주의 좀 버려라. 지문 내용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최소한의 근거 가지고서 답 내는 것도 어느 정도 연습은 해라. 그러니까 그것만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것도 하면서 기본 실력도 기르고. 그러니까 테크닉과 피지컬을 둘 다 갖춰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독 좀 테크니컬한 연습이 안 된 학생들한테는 좀 가혹한 시험이 아닐까. 그래서 평소 고2 같은 경우도 한 3등급 이하가 나왔던 학생들은 이번에 완전 벽을 느꼈을 거예요. 그냥 멘붕이 왔을 겁니다. 오히려 조금 이제 그런 테크니컬한 게 좀 잘 갖춰져 있고 기본기도 좀 있는 학생들은 그냥 할만했다라는 학생도 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첫인상은 좀 더러웠는데 뭐 알고 보니까 나쁘지 않은 사람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하면요. 오히려 최고 난도 문항은 감소했어요. 작년은 정답률 20, 30%짜리 문제가 한 7개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평균적인 정답률은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문항 정답률 평균을 냈는데 그건 오히려 하락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답률이 좀 골고루 좀 분포가 되었다. 어려운 난이도가.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고, 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단어가 뭐 이런 게 많은 건 아닌데 appropriate 이거 동사로 쓰이는 거 굉장히 어려운 뜻이거든요. 보통 주석 달립니다. 거의 출제를 안 해요. 근데 이걸 무려 선지에 썼다라는 거. 이런 좀 약간 좀 특이한 파격적인 케이스가 몇 개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아마 해석이 안 됐다. 뭐 그 21번도 그렇고, 자 이거 쏘리 21번도 그렇고 장문 독해도 그렇고 뭔가 이제 안 읽히네 하는 게 의외로 어려운 단어 때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딱 요런 거. 옥션, 경매 이것 뜻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현대주의적인 경매? 이게 뭔 소리지? 그 다음에 여기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근데 이거 해석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극복 안 돼요. 나는 영어책 100권 넘게 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도 이번 시험에서 해석 안 되는 문장이 나왔어요. 뭐 이런 말 들으면 또 이제 문제형 족밥이네. 할 말은 없어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근데 난 다 맞았어. 제한 시간대에 완벽하게 근거 찾아서 다 맞췄어요. 근데 그럼 되는 거 아닌가? 교양 영어는 대학 가서 하시라고요. 저 교양 영어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 얼마 전에 최근에 올린 영상이 철학책 읽기. 교양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시험은 잘 보라고 있는 거고 일단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또 오해하실까 봐 쌤 그걸 해석 공부하지 말까요? 해석 공부 하시는데 그 해석이 안 됐을 때에 대한 보험, 테크니컬한 보험도 깔아두시라고요. 이런 표현 나오면요. 특히나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된다? 그건 단어 외우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 단어 탓이 아니잖아요. 문장도 되게 짧아요. 정리하는데 몇 초 안 걸릴 겁니다. 이런 것들 오답노트에 정리해 놓으세요. 저도 고등학교 때 문장이 긴 것도 아니고 단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해가 안 되지? 그런 특수한 케이스들 한 100개 정도만 정리해 놓으니까 훨씬 더 글 읽기가 잘 됩니다. 본인의 약점을 계속해서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약점들?
단순 단어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문장이 길어서 문제가 아니고 이런 특수한 표현들 때문에 그런 거면 이런 건 오답노트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저거 해석 안 돼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보험까지도 들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아마 1, 2등급 차이는 전 여기서 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21, 24, 33 쓸데없이 말이 되게 많죠. 근데 정작 핵심 문장이 있죠. 핵심 단어 딱 몇 개 안 되거든요. 그거 찾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진짜 이따가 풀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오히려 쓸데없이 막 나열되어 있고 말이 많은 지문이다. 걔가 더 독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문은 또는 키워드는 아주 소수의 몇 번만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읽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이거 다 읽으면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해 안 돼. 한 번 더 읽으면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러고 있으면 시간 날리고 중심 내용 안 잡히고 시험은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인 이거는 방법론적인 문제점이에요. 이건 단언컨대.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 요 세 개 다 틀렸다, 세 개 다 병 느꼈다 하시는 분은 이거는 방법론적인 거를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요즘 교육청 트렌드가 최근 2년에 들어서 제가 좀 더 많이 느낀 거예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지문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 약간 맛을 들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적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저희의 최종 목표는 교육청 시험 잘 보는 게 아니라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실 건 없겠지만 어느 정도 테크니컬한 독해를 보완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험이다. 수능도 어쨌든 그게 좀 필요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문이 너무 난해하다?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최소한의 근거를 찾는 그런 약간 좀 기술적인 접근을 좀 더 보완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오늘 해설하면서 여기에 제일 집중할 거예요. 저 지문 내용 다 분석하고 이해하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진 않을 거예요. 그거 이해 안 돼도 답을 내는데 필요한 거 어떻게 찾는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제 내용 이해를 위해서 약간 좀 교양적인 차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 혹은 뭐 강사분들이 있다면 좀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제가 할 일은 시험 잘 보게 하는 거. 일단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문항별 총평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주장이 이번에 정답률 70% 나온 게 뭐 이해하죠. 보통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명령문 찾고 must, should 찾고 해서 그냥 딸깍하면 답이 나왔는데 그런 문장이 없었죠. 자, 그래서 좀 더 22, 23번 문제, 24번 문제 풀듯이 정말 순수 대입 파악처럼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오히려. 자,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난해하지만 중심 내용만 찾자. 24번? 여러분 24번 아마 땅을 칠 겁니다. 이거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보면요. 제발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방법론적으로 좀 수정을 하세요. 고집 좀 버리세요, 제발. 아니 이거 이해돼? 완벽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내 말 안 들어도 되는데 풀 자신 없으면은, 그리고 올해 안에 풀 자신 없으면은 좀 말 좀 들으세요. 솔직히 24번은 나도 한 번에 읽고서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됐어요. 근데 답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30초 컷이 가능한 문제가 3개 있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 업보 문제. 누가 봐도 관계대명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거 먼저 체크했는데 그게 답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10초 컷이겠지만 뭐 다 1, 2, 3, 4, 5번 다 확인은 해야 되니까 30초 컷이 가능할 것 같고 31번도 첫 문장 읽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첫 문장만 읽고 답을 낼 수는 없으니까 후반부 살짝 확인해 봤는데 그게 맞아.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시간 단축하기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이 역시나 중심 내용 찾기가 힘들었어요. 대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그게 어려웠던 게 33번과 34번이고 32번은 대립구도는 되게 명확하게 나오죠. 근데 저도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좀 신중했던 게 빈칸에 그럼 밑줄이 들어가야 돼? 물결이 들어가야 돼? 이거는 좀 고민을 신중하게 하고 답을 냈던 것 같아요. 틀리면 개쪽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거기서 좀 시간이 걸렸을 수 있는데 나름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분도 있었을 수 있겠다. 근데 지문에 매몰되신 분들은 33이 제일 어려웠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순서 삽입 같은 경우 뭐 놀랍고 신비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36번 이거 아직도 이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정답률 보니까요. 그렇죠? 근데 뭐 할 순 없겠죠. 뭐 전국 수험생이 다 제 수업을 듣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이거 틀리신 분들아 제발 좀 둘로 나눠주세요. 이거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100%잖아요. 그리고 38번도 제가 이거 수업 직전에, 이제 수업 직전이 아니죠.
시험 보기 직전에 제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단서 좀 제발 체크해놔라. 아니면 왜냐면 단서만 체크해놔도 이거 바로 그냥 답이 나오는 게 있는데 열심히 독해하다 보니까 단서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듣기 하면서 중간에 시간 비면은 애매한 시간에 이런 거 체크해놓고 혹은 문제 읽기 전에 한 5초만 투자해서 미리 한번 쓱 훑어봐라. 그럼 인스테드 봤죠? 앞에 나레이 없죠? 끝났거든요. 주어진 문장 넣어서 확인만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틀렸다? 이거는 제가 죄송한데 공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39번 어려웠죠. 어려웠지만 전환 패턴. 주어진 문장에 역접 연결사 있어요. 대비되는 거 찾고 반전되는 구간에 넣는데 당연히 어려운 요소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His practices. 중간에 order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너무 매력적이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뭔가 풀고 싶었었던 유혹이 든 분은 4번으로 갔을 거고 그 다음에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논더레스 뜻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이거를 설령 찾았다고 해도 역시나 전환 패턴은 정말 기본 실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대비되는 내용 자체를 찾기가 힘드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9번이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이제 순서 삽입 중에서는. 자, 그 다음에 준켈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29번은 말씀드렸고 30번이 최고 오답률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설마 그 번호겠어? 약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제발 부정어 좀 활용하실까요? 잘 안 읽히는 글들은요. 대체로 부정어에 의한 대립구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A는 B가 아니다. A랑 B랑 대립구도네? 근데 제가 아니다, not 같은 말 안 쓴다고 했죠. 너무 노골적인 말 안 쓴다고 했죠. 그럼 away랑 리브아웃 이거 다 기출에 있어요. 심지어 리브아웃은 그 태그 지문 기억나실까요? 태그. 평가원의 태그 기출 문제, 빈칸 문제 중에 태그 있어요. 거기에 이미 제가 나왔고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까지 냈죠. 제 학생들은 알 거라 믿습니다. away는 교육청 문제에 이미 이것도 부정어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것만 부정어인 거 포착했어도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오는데 아마 이거 표시 안 되어 있겠죠. 그냥 대충 넘겼겠죠. 대립구도 안 찾았을 거고 2번이 설마 답일까라는 생각을 못하고 아마 넘어가서 거의 다 틀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번 같은 경우는 부정어 활용하기. 부정어를 이용해서 대립구도를 좀 내야 되겠고 자기 확신이 좀 필요하다. 이거 무조건 답일 수밖에 없어. 논리가 완벽하거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40번은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자, 이것도 제가 최근에 했었죠. 투게더 들어가면은 얘 앞에 있었던 내용들 이제 요약해주는 표현이라고 했었잖아요. 실제로 얘가 사실상 주제문 역할을 해주고 이 문장에 A, B 단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들 좀 활용하면서 시간 단축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문 독해 어려웠죠. 근데 장문 독해도 소재는 되게 뻔해요. 여러분 객관 대 주관 이거 대체 몇십 번 나왔습니까? 분명 바이노민스 부정어 나왔죠. 직접적으로 있는 그대로 거울이 비춰주지 않는데요. 즉 있는 그대로 비추느냐 아니면은 약간 왜곡을 하거나 변형하느냐. 이거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요 테마. 자, 그래서 요거 활용해서 내용 이해해주고 다만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됐을 때는요. 이가 들어간 문장 있죠. 요거 딱 읽었을 때 뭔가 이거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라는 느낌이 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좀 인정. 자, 그래서 42번은 되게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서 틀릴 만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항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자세한 해설은 이제 지금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2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자, some argue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혹시 통념 아닐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if절이 2번 나오는데 동격처럼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더 해석이 쉽잖아요. 만약에 과학이 문화에 박혀 있다면 뭐 예술이라든가 철학과 뭔가 묶여 있다면 즉 문화라든가 예술 철학 왜 나왔어요? 이거는 좀 인간미가 있는 인간적인 활동인 거죠. 인문학적인 느낌이 있죠. 과학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느낌. 자, 근데 그렇다면은 부정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손상시킨대요. 뭐를? 과학의 진정한 지식으로서의 주장을요. 진정한 지식이 되겠다는 과학의 주장을 손상을 시킨대요. 그 말은 이 주장에서는 과학이 인간적인 활동인 게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과학이 인간적인 활동이야. 그러면 걔는
진정한 지식이라고 할 수 없어. 뭔가 좀 과학스럽지 않아. 과학답지 않아. 이런 통념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퍼시 나왔잖아요. 그런데 why say this? 또 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정반대가 사실이래요. 너무나도 노골적인 통념 비판형 아닙니까? 자, 그럼 이 글의 주제 뭐예요? 과학이 인간적인 활동이면 나쁜 거 아니야? 그거 좋은 거야. 자, 그거만 빠르게 체크하시면서 뒤에 봐주시면 돼요. 실제로 저 마지막 문장 살짝 건너뛰니까 과학과 인지는요, 인간적인 활동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맞네. 통념은 인간적인 활동이란 걸 부정적으로 봤지만 글쓴이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네. 자, 그래서 과학과 인간의 활동이다라는 이 두 개의 키워드만 잡으셔도 바로 이제 1번으로 가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2번으로 진짜 많이 갔는데 인간 활동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이건 통념 쪽이죠. 또 반대 골랐지. 자, 그러니까 제발 방향성 체크하시고 글쓴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또 어떤 주장이 나왔을 때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야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의 주장이야.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자, 항상 제가 수업 때 하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20번은 간단하게 이렇게 풀리고요. 그 다음 21번이요. 정답률 47%. 타겟팅 돼요? 마지막 문장 먼저 읽었을 때 뭐 찾으면 되겠다.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일단 표현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owe it to themselves 하고 나왔는데 이게 뭐뭐 할 의무가 있다 라는 좀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거를 외우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제가 타겟팅 안 되면 어떻게 풀라고 역시나 직전 수업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냥 중심 내용 찾아라. 다시 빈칸도 마찬가지. 이거 의미하는 거 내가 뭐 찾아야 되지? 타겟팅 안 되면은 그냥 중심 내용 찾아라. 자, 그럼 중심 내용 어떻게 찾는다? 대립구도가 있으면 대립구도로 가지고 찾는 거고 대립구도가 없으면 반복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에서 찾는 거고 반복되는 내용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예시 앞에 일반적 진술. 자, 그게 이제 중심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사실 그것도 반복이에요. 일반과 구체에서 한 번씩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 진술을 기준으로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문장 보니까 음악가가 나오네요. 뛰어난 음악가. 일단 뛰어난 음악가니까 좋은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혁신가래요. 부정어 나왔습니다. 근데 뭐 하지 않고? being an inventor. 엄밀히 말해서 인벤터라고는 할 수 없대요. 다시 혁신은 일으키는데 뭔가 만들어내진 않는데요. 그럼 구별하셔야죠. 이 글은 뭔가 혁신을 일으키는 거랑 뭔가 만드는 거를 구별하고 있구나. 이거 다른 거구나. 그럼 다음 문장. 그러한 경우에 위대한 발견을 기대한 사람들은 실망한대요. 즉 위대한 발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발견 안 해요? 발명 안 해요? 새로운 거 만들지 않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하죠. 아니 새로운 걸 만들지 않는데 왜 혁신이지? 이제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해보자 한번 하고서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새로움에 대한 어떤 필요성, 열렬한 어떤 이제 욕구가 되겠죠. 이것은 즉 이거 지금 이해 안 돼도 정상. 아까 말한 그 표현이죠. 점점 더 고조되는 현대주의적인 옥션이래요. 경매가 갑자기 왜 나오지? 이해 안 돼요.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자, 어쨌든 이러한 욕구는 뭘 포함하느냐? 다음 개념 생각을 포함한대요. 음악적인 활동은 하나의 사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음악은요. no more than 하고 나왔죠. 이거 해석되실까요? 뭐뭐에 불과하다예요. no more than 하면은 이것에 불과하다. 즉 기술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여기서도 해석 오형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위대한 음악가는 뭔가 새로 만들진 않고 혁신을 하는데 음악이라는 것은 그냥 기술이래요. 기술 밑줄 표시요. 다시 기술 물결 표시요. 자, 그리고 기술이라는 게 뭐 하는 것처럼? 자, just as가 나왔으니까 이거 비유입니다. just as가 나오고 so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는 just as 부분은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고 so 뒤에가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나왔던 기술이 나왔죠? 기술이라는 것은 뭐의 결과냐면은 완벽의 무기한의 어떤 과정이라고 합니다. 즉 뭔가 완벽하게 완성해 나가려고 끊임없이 뭔가 이어지는 과정이라 뭐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 나왔네요. 결코 끝나지 않는 발전. 이것이 뭐다? 음악의 법칙이 될 것이래요. 자, 그럼 됐어요. 지금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요게 지금 공통점이잖아요. 자, 여러분 요거 명심. just as 써가지고 제가 문제 푼 것도 했었었는데 비유가 나오고 요지가 나오면은 이 둘의 공통점에 주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뭐다?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서, 완벽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 얘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도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아, 그럼 연결 좀 해볼까요? 이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게 이게 일종의 혁신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거나 발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술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창의적인 느낌은 없잖아요. 딱딱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자, 그렇게 좀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옥션 얘기가 왜 나왔느냐? 여러분 경매 생각해 보세요. 경매. 경매에서 뭐예요? 자, 이 물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하면은 이제 가격을 부를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뭐 10만 원에 사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럼 전 12만 원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아, 이게 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게 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어떤 발전의 과정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음악이라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사물이고 이거를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이 말 그럼 이제 왜 나왔는지 아실까요? 더 멀리 빠르게 더 강력하게. 아, 이것도 발전 진보구나. 이제 다 연결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요거 딱 키워드 하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발전 진보. 기술적으로 뭔가 발전 진보. 진짜 그거 하나예요. 아까 말한 키워드 하나 찾으면은 끝납니다. 이거 찾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찾았어요. 왜냐면 just as so가 평소에도 제가 많이 쓰던 단서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just as랑 so는 겹치는 내용이 중심 내용이거든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사실 뭐 기술이라든가 옥션이란 말도 이해하기가 힘들 뿐더러 어떤 단어가 나와도 걔가 키워드인지 아닌지 어떻게 장담해? 좀 애매한 감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 추천합니다. 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발전 진보라는 거, 완성이라는 거를 파악하고 나면은 나머지 다 이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그 뒤에도 전임자가 했었던 어떤 낡은 것들, 이거 이제 버리고 더 나은 거를 만드는 이런 과정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나왔습니다. 밑줄 친 거는 잘은 모르겠는데 음악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음악가가 하는 거보다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 그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딱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1번 가신 분들아, 얘는 보면은 마스터 작곡가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그대로 복제한다고 했는데 복제하는 거를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좀 무리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복제하지 않아도 발전할 수 있을 거고 게다가 그대로 따라하는 걸 발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키워드만 잡아도 reproduce 띄울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전혀 역시나 발전이라는 키워드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매력적 오답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자, 다음 몇 번이냐면은 3번으로 보실게요. 3번 가보시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신함. 그쵸? 아까 새로움을 추구한다고 했죠. 혁신을 추구한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새로움은 기술적으로 더 나아가는 거. 그걸 이런 식으로 반영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formal progress. 너무 좋네요. progress. 자, 이렇게 발전이랑 키워드만 대략적으로 찾으셔도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되게 현실적으로 풀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풀이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역시나 옥션이 왜 나오지? 뭔 소리야 하다가 just as, so 여기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게 핵심이구나. 딱 그 정도 잡으니까 그래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좀 빠르게 풀고 나머지 시간 남을 때 한 번 더 읽으면서 검토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 정도로 처리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2랑 83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볼게요. 요지 문제는 예시가 굉장히 이해할 만했기 때문에 혹시 이 예시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 굉장히 심각하게 기본기가 약하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영어 기본기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예시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해석도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예시 얘기 간단하게 좀 해보면요. 질문을 던지는 상황이잖아요. 키 어딨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꼭 답을 할 필요는 없대요. 이를테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어디 봐주시냐면은 여기 보겠습니다. Good reply. 좋은 대답은요. 딱히 답을 제공할 필요는 없대요. 뭐 하는 한?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한. 그래서 뭐 예시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열쇠 어디 있어 하니까 열쇠를 그냥 줘요. 답은 해주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줬죠. 이러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할 때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구나.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구나. 자, 그래서 이제 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이제 좋은 답이다. 그래서 답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 그냥 예시 가지고서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3번은 마지막 문장에 굉장히 노골적으로 강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읽으셔도 아마 답이 나오실 겁니다. 자, 어디 봐주시냐면은 요 only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오로지 이것만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으니까 요거 강조하고 있구나. 뭔가 기술을 가다듬고 조정 적응하는 거 이런 거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실제로 그 다음 문장에서도요.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하는 문화를 주입하는 거. 이것이 should be a main priority. 주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대요. 계속해서 학습을 강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 정도만 잡아도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하는 거, 이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냥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봤고, 조금 더 이제 그냥 구체화시켜서, 일단 뭐 AI 시대 이거 다 앞에 나왔던 거니까 그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메인인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와우. 이거 유행인가요? 24번 어렵게 내는 거? 질문 어렵죠? 일단은 현실적인 풀이. 3등급, 4등급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풀이 먼저. 이 문장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서 중간에 뭐 인용하는 말 요거 됐고, 범안의 관점에서 됐고, 이 문장 짧죠? 모르는 단어 있어요? 뭐 모르는 단어 있어요? 그쵸? 괜찮죠? 배드에다 형광펜이요. 안 좋은 텍스트는요. 어떤 텍스트다? 이게 렉스. 결여되어 있는 텍스트래요. 다시. 이게 없으면 안 좋은 텍스트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이거 강조하고 있어요. 본래의 strangeness. 이상함, 독특함. 이게 있어야 된대요. 본래의 어떤 그 개성. 이게 없으면 안 좋은 텍스트예요. 됐죠? 그 다음에 어디 봐주시냐면은 마지막 문장 보실까요? translation. 번역은요. 나왔다. 작품을 더 이상하게 만들어준대요. 새롭게 이상하게 만들어준대요. 작품은 이상해야 돼. 근데 그 이상하게 낯설게 만들어주는 게 번역이구나. 끝나지 않았습니까? 번역은 작품이 낯설어지도록 만들어준다. 번역의 어떤 그 장점, 기능을 말하고 있는 글이죠. 그럼 이 정도만 파악해도 답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해석한 두 문장에 모르는 단어 있었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문이 어렵다, 해석이 안 된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해석되는 문장이 한 개도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모르는 단어야?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해석되는 문장 찾으시라고요. 해석되는 문장 찾아서 거기에서 최대한 정보를 끌어내세요. 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안 나오는 문제도 있겠죠. 근데 내가 그거 틀렸다고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건 되잖아요. 이런 거 맞히시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수업 때 제가 잔소리처럼 늘 하는 말이지만 이걸 3월 모의고사에서 처음 못하죠. 떨리는데 평소 과제할 때 하시라고. 평소 공부할 때. 공부할 때 병 느끼는 지문이 있어? 야, 뭔 소리야? 차분하게 네가 해석할 수 있는 문장 찾아보시라고요. 그거를 평소에 해봤으면은 시험장에서 이런 질문에 맞닥뜨려도 할 수 있어.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문장 찾아볼 거야. 할 거 아닙니까? 평소에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아직 시간 많습니다. 수능 때까지 평소에 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몇 번이에요? strangeness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거요. 낯선 거. 그래서 이거를 복구하는 거. 다시 낯설게 만드는 거구나. 이게 번역의 진정한 소명이래요. 콜링 몰라 다 칩시다. 콜링 어려운 단어예요. 소명. 근데 진정하니까 뭐 부정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뭔가 번역의 진정한 역할이 이 낯선 거를 뭔가 살려내는 거구나. 나머지는 낯선 거를 살려낸다. 그 내용 자체가 있나요? 일단 5번.
아까도 overcome, 극복하다 주장 문제 나왔지만 이거를 극복한다는 건 얘를 부정하는 거죠. 얘 부정어예요. 정반대예요. 극복하면 안 돼요. 이거 오히려 살려야 돼요. 약점을 극복한다는 건 그 약점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자, 부정어에 대한 감각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매력적어 답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헷갈릴 만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방금처럼 최소한의 근거만 찾으셔도 될 것 같고, 조금만 정석대로 풀어보자면요. 처음에 나레이버 B 구조가 나옵니다. 뭔가 좀 과하게 길들여진 것이 있대요. 얘는 길들여졌으니까 뭔가 다가가기 쉬울 것 같지. 그게 아니야. 길들여졌으니까 다가가기 쉬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사라진대요. 즉, 친숙해지고 길들여지는 거 안 좋은 거야. 여기서 이 domesticated가 아까 말한 strange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익숙해지는 거, 공기처럼. 익숙해지면 더 쉽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 인식을 못해. 안 보여. 작품에선 이게 정말 안 좋은 거겠죠. 개성이 사라지는 거. 느낌이 없어지는 거. 그 얘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또 아마 해석 어려우셨을 게 아마 이 문장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 되게 장황하죠. 길어요. 길어서 그런데 딱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볼게요. 작품을 번역하는 것은요. 그 작품을 어떻게 해준대요? 해방시켜준대요. 해방시켜주는 것도 부정어죠. 여기서부터 빠져나오게 한다. 여기에 더 이상 없어도 돼.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영향을 받지 않아. 뭐로부터?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추석 보세요. 뭔가 따분하고 고루하는 어떤 명성으로부터 해방시켜준대요. 그리고 뭐하게 만들어요? 돌을 다시 돌답게 만들어준대요. 돌이 갖고 있는 그 색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돌의 색깔을 다시 돌려준다고요. 연결되실까요?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 문장만 딱 떼어서 읽는다? 나도 이해 안 되지 그러면. 근데 아까처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 이해하고 그거 가지고 대비되는 거 같은 말인 거 연결해 보니까 이해가 되네. 이게 독해예요. 아시겠죠? 이 문제 가지고 연습하세요. 이게 독해예요. 아니 스톤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이게 해석이 안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깨달을 거예요, 제발.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제 무새가 되어가고 있는데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이 정도 반복했으면 좀 이제 알아듣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혀 알아듣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저의 어떤 설득력이나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항상 고민은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하나밖에 없죠. 제 말 들은 학생들 대박나게 하는 거. 뭐 그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설득은 사실 좀 이제 포기를 해가고 있어요.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 말대로 하신 분들 시험 성적 잘 나오면은 그게 그냥 설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29번 볼게요. 자,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저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봐요. 제일 출제위원이 문제로 내기 좋은 게 뭘까? 당연히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뒤에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뒤에가 완전해요. 그쵸? 자, 그래서 답이 일단 4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간단하게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고 근데 더군다나 find가 뒤에 명사가 2개 나올 수는 없거든요. 문법적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얘가 이래서 뭐 사형식이라서 사실은 뒤에가 불완전하다?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걱정되시는 분은 사형식으로 해석해 보세요. 여기다 컨디션 넣어서. 뭐 그들 자신에게 환경을 발견해 준 말도 안 됩니다. 네.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답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5%? 그 정도야? 저희 정규반 학생들은 정답 2번인 어휘 문제 이미 풀고 갔거든요. 기출 문제예요. 왜 자신한텐 그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막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불행한 사건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일이 될 거란 생각 안 하잖아요. 약간 그런 심리인 건가요? 보겠습니다. 독해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이 문제 통해서 부정어 좀 공부하십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정어 하면은 뭐 not이나 never 떠오를 텐데 그거 말고 거부하다, 저항하다, 심지어 아까 뭐 나왔던 극복하다 이런 거 다 부정어예요. 오케이? 자, 볼게요. 첫 문장부터.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여러분이 뭐 개념화, 범주화, 그리고 뭔가 하고 이름을 붙일 때마다. Proper name. 적절한 이름이 아닌.
것에다가요. 그때마다 여러분은요. 아, 이거 부정어죠. away from이잖아요. 쌤, abstract 뜻을 모르는데요. 이거 수거예요. abstract away from, 뭐뭐를 무시하다.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away from 나왔잖아요. 이것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이거 신경 안 쓰겠다는 거네. 이거 버리겠다는 거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결 표시요. particular, 뭔가 특정한 거, 세부적인 거. 자, 이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은 개념화를 하고 범주화를 하고 이름을 붙이면요. 근데 이거는 워낙에 잘 나오는 소재라서 이거 이미 평가에 나온 적 있죠. 작문 독해에서. 이 문장만 봐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따 물론 예시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생분들은 다 자기만의 개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학생들. 그 개성이 전혀 안 느껴지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분류를 하는 순간, 개념화를 하는 순간 세부 내용은 무시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막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21번이나 24번에 비하면은 되게 할만한 것 같은데. 근데 얘가 오답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교훈이 있어요. 의외로 정답률은요, 지문의 난이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매력적 오답 혹은 특정 답을 고르게 만드는 약간 이제 그 평가원이나 이제 또는 이제 출제위원들의 평가원 출제위원들의 좀 약간 이제 조작질이라고 해야 되나? 꼼수 같은 것들. 아, 요거 넣으면은 이거 되게 잘 걸려들겠네. 사실 그런 걸로 좀 결정되는 게 많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풀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 거에 안 빠지려면요. 자, 예시 볼게요. 갑자기 꽃 나왔어요. 예시인 거 아시겠죠? 이 평범한 명사들은요. 명사. 4개의 명사. 이름이네요. leave out. 생략하다, 빼먹다죠. 뭐를? 이들의 차이점을요. 맞네. 연결되십니까? 이 꽃들이 저마다 차이점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쌩그리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flower라는 말은요. 함께 분류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납득되고 마찬가지로 run, 잔디라는 말은요. 이 풀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뭐 한다 나와야 돼요? 무시한다가 나와야 되겠죠. 됐잖아요. 무시한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acknowledge라고 했으니까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GS 구조네요. 첫 문장이 일반적 진술, 사실상의 주제문. 그 다음에 예시로 나온 게 꽃 예시 나오고 잔디 예시 나오고 이렇게 예시 1번, 예시 2번. 이게 전부 다 대응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럼 첫 문장하고에서도 연결이 돼야 되고 이전 예시하고도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예시랑 연결이 될 만한 단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요거랑 연결해서 풀어주는 게 베스트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건 부정어 잡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eave out이란 단어가 처음 나왔으면 이게 좀 과한 풀이일 수 있는데 평가원에 나왔잖아요. 태그 문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기출학습을 좀 잘하신 분이라면은 사실 이게 어렵게 느껴지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빈칸 이어서 하겠습니다. 31번 정답률이 뭐 엄청 낮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나올 문제는 아닌데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저는 실제로는 첫 문장에서 벌써 좀 감이 왔어요.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허비. 이거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예술은 취미다. 예를 들어서 되게 뭔가 열심히 막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이 하고 있는 건 예술입니다. 하면 당연히 이건 좋은 얘기인데 당신이 하고 있는 건 취미 활동입니다. 글쎄 이거를 좋은 의미로 봐야 될까? 그래서 저는 첫 문장에서 좀 느낌이 온 게 물론 이것만 가지고 답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보세요. without이 나왔잖아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단서예요. 제가 3월 직전 수업 때 학생들한테 다 이것도 말씀드렸던 건데 without이 나온 다음에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절이 나오겠죠. 주어동사. 이때 이 주어동사 내용이 좀 부정적인 내용일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집중을 못하겠어. 부정적인 내용이죠. 커피가 없으니까 집중을 못하겠어. 공부할 때 커피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without 뒤의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뭐 이중부정 표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좀 더 일반화해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without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이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술을 이거를 취미를 취급한다고?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싶어서 혹시 강조점이 커머스가 아닐까? 좀 납득이 되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고 상업적이지 않은 예술. 그냥 이건 취미 활동이겠구나.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파악을 한 다음에 뒤로 쭉 가보니까요. 실제로 빈칸 직접 문장이에요. 불가능하대요. separate. 분리하는 것이요. 이 둘을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둘은 완전 꽁꽁 묶여 있다는 거죠.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뭐랑 뭐가? 전문적인 거랑 상업적인 거예요. 그렇기에 예술가는 정당화된대요. 뭐에 의해서? 이게 상업이네. 돈 버는 능력에 의해서요. 되지 않았습니까? 돈 버는 능력. 이거 없는 예술은 그냥 취미 활동일 뿐이야. 돈 버는 능력, 상업적인 거.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문가지. 자, 그럼 됐네요. 전문적인 예술은 본질적으로 뭐다? 돈 버는 거, 상업. 왜 이래? 돈 버는 거, 상업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머스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기준을 잡죠. 선지에서 커머스를 찾으세요. 그럼 가능한 거 뭐밖에 없냐면은 자본주의적인 거.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충분한 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만약 시간이 좀 남으신 분은 나머지 중간에 읽으면서 혹시 내가 빠뜨린 게 없나 점검해 보시면 되는데 읽어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반전 없어요. 자, 31번 이 정도로 보고 3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일단 전반부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구나. 아마 그 정도 파악하셨을 거예요. 사실 여기 내용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독해 포인트라고 할 만한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중부정이 나왔거든요. 우리는 과거의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면? 이 과거의 사실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이야기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네. 이렇게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이야기들은요. 뭐 하지 않대요? 뭐가 아니래요? 중립적인 사실의 모험이 아니래요. 중립적이지 않다는 건 어떻다? 선별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뒤에 왜곡이란 말도 나오고 그러는 거구나. 보셨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이고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빈칸. 아직은 잘 모르겠어. 모든 교육받은 시민이 빈칸이 필요하대요. 그 말은 빈칸이 없다는 거죠. 뭐가 필요할까?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아직은 이해 못하셔도 돼요. 일단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대요. 왜 역사가 학술적인 어떤 이야기나 기술의 형태를 띠는지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대요. 여기서 감이 좋으신 분은 학술적이라고? 이거는 아까 나온 중립적이지 못한 주관적이고 왜곡된 거랑 대비되는 거네. 이거 발견하셨으면 너무 좋고 그거 발견 못해도 다음 문장에 바로 나와요. not same에다 형광펜이요. 앞에 거랑 뒤에 거는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앞에 게 뭐냐? 그래서 학술 이야기가 나왔구나. 디스플린이 규율이란 뜻도 있고 학과목 분야란 뜻도 있는데 그래서 뭔가 학문적으로 좀 정제되고 규율이 있는 그런 역사적 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던지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던지는 주장이 되겠죠. 이것은요. 그렇죠. 이야기는 어때요? 인포멀한 거예요. 뭔가 일상적으로 격식 없이 주고받는 이야기 이거랑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 글은요. 일상적 이야기와 학술적인 역사 이것의 대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둘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역사를 이해하고 과거 사실을 이해하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학술적인 거 이거 필요한 거구나. 빈칸엔 이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못 잡으셨더라도요. 마지막에 더 쉬운 표현 나오죠. 그런 학술적인 지식은 똑같지 않습니다. 뭐랑? 일상적인 지식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상적인 것을 좀 넘어서서 좀 더 학술적으로 엄밀한 그런 이제 지식을 갖춰야 된다. 자,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학술적인 거 갖추세요 찾으면은 2번 제일 괜찮죠. 그래, 단순히 과거에 대한 팩트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학과목으로서 정제된 역사. 자,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답 2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너무 사극 가지고 저 역사 공부하지 마. 좀 그런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4번이 저는 좀 괜찮은 매력적 오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있거든요. 근데 뒤에 사족이 있죠.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특수함을 유지한다? 전혀 이거는 좀 깨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울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최고 오답은 정반대입니다. 3번을 제일 많이 갔는데 이거 밑줄이잖아. 자, 이래서 방향성 체크가 너무 중요합니다. 헷갈릴 만한 거 저도 알아요. 앞에 계속해서 뭐 인포멀한, 잠시만요. 인포멀한 얘기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또 여기도 인포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죠. 필요하다는 것은 이게 없다는 거잖아요. 없어요. 지금 없는 걸 찾아야 돼요. 일상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 그건 이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굳이 필요하다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지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33번. 자, 빈칸에선 가장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일단 첫 문장부터 읽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그쵸?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지문은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은, 나열되는 정보는 절대로 집착하지 말라고 했죠. 굳이 필요하면은 그 나열되는 정보의 공통점이 뭐야? 안 보이면은 무시하셔도 돼요. 이거 어떻게 찾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좀 나열되는 거죠. 이것의 공통점이 눈에 보이면 괜찮은데 안 보이면은 그냥 가이드하는 것들이구나. 가이드하는 대상들이구나. 이 정도만 처리하셔도 돼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 반복되는 말이죠. 첫 문장에 이런 말 나오죠. 건축 구조는요, 공간적인 연출 형태래요. 그리고 이것은 행동을 가이드한다고 합니다. 행동 가이드한다고 나왔죠. 참고로 다음 문장에도요, 행동 패턴을 결정한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연출이. 행동을 뭔가 이끈다? 요게 중심 내용이구나. 이렇게 반복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도 설계자는 인간의 행동을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뭔가 사람의 행동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뭐 피로,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반복되는 거 정도만 파악해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요, 구조를 잘 이해하면 되게 쉬워지는 문제예요. 어떤 구조냐? 여기부터 볼게요. while이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어떤 집을 설계하는 동안에 설계자는요, 살고 사용하고 느낀대요. 뭐를? 존재하지 않는 집을요. 그쵸? 아직 설계 단계니까 그 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상 속으로 이 집에 살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걸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뭘 대신해서? 자, on behalf of. 이 표현 되게 중요하죠. 이거를 대신해서, 이거를 위해서, 즉 미래의 거주자를 위해서. 만약에 이 집에 살면은 미래의 이 거주자는 어떨까? 뭐 편할까? 이런 게 있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상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창문이 나옵니다. 정원이 나옵니다. 갑자기 계단이 나옵니다. 무슨 생각 드세요? 예시구나. 실제로 이 예시들은요, 사용자가 어떻게 이거를 사용할까? 이걸 어떻게 느낄까? 이런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거예요. 다 예시예요. 자, 여기까지 예시. 이거 읽느라 너무 시간 낭비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도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문장은 뭐예요? 그 직접 문장.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었네, 결과적으로. 답에는 거 표시해주세요. 얘가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설계자는요, 미래에 여기에 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대신 상상을 하면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소소하게 나레이 법비 구조가 나옵니다. 낫에다가 형광펜이요. 성공적이니까 좋은 거네요. 성공적인 건축은요, 뭐 하지 않는다? 매뉴얼이라든가 표지판 이런 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왜요? 드러내거든요. 그 구조를. 그리고 쓰임을요. 어떻게? 말이 없는 방식으로요. 자, 어떤 매뉴얼이나 표지판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말없이 드러낸다.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게 해준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에는 건 2개. 미래 사용자를 위해서 뭔가 상상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말없이 딱 알 수 있게 드러내는구나. 자, 요 정도 근거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처음 전반부에서 반복되었던 사용자의 행동과 욕구,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몇 번이냐면은 그 3번 한번 보실게요. 인간의 신체 그리고 정신적인 행동과 능력의 연장이다 라고 나왔죠. 이게 왜 답이 돼요? 아까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사람이 행동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신체적인 정신적인 행동과 능력, 이거를 표현한 게, 이거를 이제 반영한 게 건축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계속 행동 나왔던 게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설계가 필요할 것 같아. 아까 예시로 치면은 예시 한번 하나 볼게요. 제대로 배치된 창문은요, 정확하게 그 거주자가 정원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아,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정원을 바라보기 위한 창문이 필요할 것 같아. 이건 이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의 행동, 그것을 연장한 것이 건물이다. 이거를 반영한 것이 건물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안 씁니다. 역시나. 그래서 선뜻 3번으로 손이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거죠. 최소한의 기준을 그래서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잡은 기준 뭐라고요? 전반부에 행동이라든가 욕구 나오네. 그 다음에 사용자를 위해서 이 건물을 상상한다는 내용 나오네. 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나오네. 요 정도 기준만 잡아도 그럼 요거 되겠네. 말 없네. 신체랑 정신적인 행동과 능력이니까. 자, 그쵸? 그 다음에 1번. 문화적인 사고방식. 전혀 근거가 없죠. 방금 제가 기준으로 잡았던 말에 문화적 사고방식 전혀 없죠. 그 다음에 2번은 정반대. 비전문가의 의견으로부터 독립되었대요. 굳이 연결하자면, 그냥 없어요. 없는데 굳이 연결하자면 비전문가의 의견, 이를테면 사용자. 디자이너님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려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만약에 제대로 된 디자이너라면은. 근데 독립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용자 중심이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까 제가 찝었던 그 문장 있죠. 일반적 진술.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디자이너의 미적인 선호. 왜 너의 취향을 반영해? 디자이너가 아니라 사용자 중심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5번. 아까 말없이 드러낸다고 했죠. 근데 얘는 기능을 숨긴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5번 가신 분아 빈칸 직접 문장에 요거 제대로 안 읽었죠. 그 다음에 2번, 4번 가신 분들아 일반적 진술인 이 문장 너무 중요한 문장인데 이거에 주목 안 했죠. 오케이? 그리고 1번 가신 분들아 제발 본문의 답의 근거 좀 체크하고 답을 내세요. 나 이거 때문에 답이 1번인 것 같아. 그거 최소한의 그 근거는 좀 잡아주세요. 물론 알아요. 저도. 쌤 3번도 본문에서 딱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딱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도 있잖아. 아니 액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액션 그나마 있고 인간의 신체랑 정신적인 거. 이거는 이제 말로 표현되지 않는 거. 어쨌든 연결할 만한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문화적인 사고방식. 요건 혹시 이제 제 학생이면 개별적으로 좀 가져오시고 쌤 저 여기서 찾았어요. 그럼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시원시원하진 않아요. 딱 이게 근거입니다. 그대로 3번이죠. 아까처럼 안 돼요. 아까처럼 커머스. 자본주의죠. 안 돼요. 하지만 확실하게 나머지를 제거할 만한 근거는 있다. 전혀 없거나 아니면 정반대이거나. 자, 그래서 소거법이라도 좀 활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2번, 4번을 제일 많이 갔는데 얘는 중심 내용과 정반대예요. 아까 제가 말한 요 근거 문장 있죠. 여기에 주목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럴만 하죠. 워낙에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주목할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왜 여기에 제가 주목했어요? 결과주의적인 풀이? 아니죠. 뒤에 예시가 나오니까. 얘가 일반적 진술이니까 제일 중요한 문장이죠. 자, 최소한의 근거를 잡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빈칸 보겠습니다. 자, 얘는 중간에 벗이 나오는데 여기서 거의 끝나더라고요. 전반부에는 이런 내용 나옵니다.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너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자원을 나타낸다란 말이 나옵니다. 자원을 나타낸대요. 그리고 이것은 누적이 된대요. 오랜 역사 동안. 어떤 역사냐면은 너의 어떤 기록된 행동과 선택의 역사래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 뭘 들면 시청했었던 영상 목록 같은 거 그런 거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검색했었던 검색어 목록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역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발 이거 좀 일일이 좀 읽지 말아주세요. 이거 그냥 everything이에요. 모든 거 from A to B 나열하는 거예요. 너의 역사 나열한 거예요. 이거 왜 읽고 있어? 넘어가세요 제발. 그 다음 역시나 it은 똑같이 요 it입니다. 이 자원. 이 자원은요. 가치를 포함한대요. 여러분의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즉 너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게 뭐야? 가치 있는 게 뭐야? 이런 것들을 담고 있대요. 자, 느낌 오십니까? 너의 역사, 너가 귀중하게 여기는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it is diverse,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래요. 그리고 자, 형광펜이요. 하나의 장소에 모이지 않고 응축되지 않는데요. 하나의 양으로.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원칙적으로는 어떻다? 하나로 모인다. 하나로 모인다. 버티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죠. 하나로 모인다. 이거예요, 이거. 벡터 모르셔도 돼요. 나도 몰라요. 이것은요. 정보의 벡터의 형태를 띈대요. 중요한 건 이거죠. 얘는 뭐해? 나왔네. 요약한대요. 여러분의 상황과 가치를. 아까 나왔던 네가 귀중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너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들 그런 어떤 상황적인 것들, 역사들 이거를 다 압축을 해놨대요. 하나에다가. 그래서 뒤에도 compactly represent 압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나왔죠. 너의 포지션을요. 압축적으로 나타낸대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빈칸에 뭐 들어가면 돼요? 자, it은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는 요 it을 말하는 겁니다. 요 it을 말하는 겁니다. 요 총체, 이 자원,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에 대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너에 대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선지, 너에 대해서 모아놓은 거? 너라는 말 들어간 거 자체가 일단은 1번하고 3번밖에 없어요. 너에 대해서가 들어간 게. 근데 1번 안 되죠. 얘는 숨겼다고 했으니까. 드러내야죠, 오히려. 디지털 흔적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걸 숨겼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너의 사회적인 로케이션. 이거를 특징적으로 드러낸다. 답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력적으로 답은 없습니다. 1번 외에는. 자, 그 다음에 35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얘가 정답률이 이렇게 다 보였는데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3번에 in other words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번을 고르신 분은 그럼 이 둘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좀 해석적인 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풀이. 첫 문장 보니까 도덕성이라는 건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합리적인 인간과 관련되어 있대요. 한 가지보다 더 많은 이유로. 다시 도덕성은 합리적 인간하고 관련되어 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나 봐요.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은요.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받았대요. 자,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인간은요. free will, 선택을 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2번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 이 사고하는 능력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뒤에도 참고로 나와 있죠. 1번과 2번은 사고하는 능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게다가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되게 글 짜임새 있게 잘 쓰여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각각 설명한 거예요. 근데 3번을 보세요. 이거 사고 능력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은 자유에 대한 거예요? 둘 다 해당 사항 없죠. 그리고 두 번째 풀이. 인간은 자유롭고 사고를 할 줄 안대요. 그래서 도덕성이 있다는 거죠. 좋은 거잖아요. 근데 3번은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인간. 그쵸? 다시. 잘못된 선택을 이끌도록 인간을 이끈대요. 이거는 인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그냥 단순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접근해도 3번만 마이너스거든요. 너무 눈에 확 띕니다. 이성 자유하고도 상관없고 마이너스고 유일하게. 자, 그래서 그냥 3번만 겉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조랑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관점 이 두 가지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36번 43%. 아, 미쳐버리겠다. 아, 이거는 제가 이제 거의 확신을 했어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아마 이 풀이는 전국에 보급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들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은 안 변합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글을 좀 볼게요. 도덕적인 고려사항을 갖는 것의 한 가지 장점은, 베네피트 장점이래요. 이점이래요. 형광펜이요. 플러스잖아요. 자, 됐죠? 그래서 개념적인 레포토리에서 도덕적인 걸 고려하는 것의 장점은 바로 이거 좋은 거예요. 대화를 멈추는 역할을 한대요. 대화를 멈추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은 거 제가 물결 표시할게요. 대화를 멈추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베네피트라고 했잖아요. 즉, deliberation.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심사숙고를 중단시키는데 그 가치가 있대요. 뭔가 멈추는 게 좋은 거구나. 오케이? 그 다음이요. 이거 좀 파악하는데 저도 좀 시간 걸렸는데 여기서 방향성 바뀌죠.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항상 뭐예요? 정당화를 요구한대요. 정당화를 요구한대요. 아직은 이거 몰라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이따가 확인할 수 있듯이 정당화를 요구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밑줄 표시요. 항상 정당화를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런 다음에 A로 가면은 이것은 문제입니다 라고 나왔잖아요. 자, 프로블럼에다 밑줄 표시요. 갑자기 이것은 문제이다? 조금 뜬금없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B를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C도 보면 프로블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어려운 거는 정당화를 요구하는 거를 마이너스라고 파악하는 거. 이게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좀 시간 걸렸어요. 여기선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좀 시행착오 겪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뭐다? 나누세요.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으로. 자, 프로블럼 볼게요. 이거 읽으면 이제 바로 나와요. 좋은 답을 듣자마자 우리는 뭐 한대요? 현명하게 반응한대요. 항상. 뭐가 그걸 정당화하지? 즉, 내가 그거 왜 해야 돼? 그게 왜 좋은 거야? 됐죠? 항상 정당화를 요구한대요. 이거 문제래요. 나왔잖아요. 정당화를 요구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까랑 연결하면은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좋은 거지? 이게 왜 정당화가 되지? 계속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이거 별로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정리. 이 글에서 프로블럼, 문제 상황은 뭐냐? 끊임없는 정당화 요구. 이게 왜 좋은 거야? 를 계속 물어보는 거. 계속 물어보는 거. 이게 별로인 거고요. 그거를 멈춰주는 거. 즉,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도덕이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고려다라는 거예요. 자, 딱 이거 파악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달려볼까요? A 밑줄이죠. C 밑줄이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useful. 느낌 좋아요. 유용하대요. 뭐 하는 게 유용하다? 오케이. 주석의 힘을 빌려서 이러한 고려를 만들어내는 것을 억압하는 것, 멈추게 하는 것. 이걸 갖는 것이 유용하대요. 이것은요. 그렇죠. 추가적인 심사숙고를 멈춘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해결책 제시하는구나. PS 구조예요. 그리고 B의 예시 보니까 그건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 같대요. 도덕 얘기했네. 물결 느낌이 좀 나죠. 그 다음에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요. 더 이상 필요성이나 여지가 없대요. 뭐 할 여지가? 오케이. 추가적인 정당화를 할 여지가요.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건 도덕적으로 틀렸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훨씬 간결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B는 역시나 물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것끼리 연결만 하세요. 그래서 답은 CAB구나. 자, 늘 하던 대로 풀었습니다. PS 구조였고 프로블럼에서 솔루션으로 넘어가는 구조였고 같은 것끼리 연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번은 아까 이제 PS였고 이번에는 미센트럴스 구조예요. 통념 비판 구조.
근데 작년에 9월에도 그렇고 수능에도 그렇고 통념 비판 구조가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되게 공교롭게도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되게 주어진 걸 읽으면서 통념인 거 좀 느껴지셨어요? 뒤에 읽으면서라도 읽어줬어야 돼요. 이게 읽혔어야 돼요. 이게 우주 팽창에 대한 거잖아요. 첫 번째 힌트가 이거예요. It is difficult to resist. 저항하기가 어렵대요. 즉 여기에 보통은 굴복한다는 거죠. 뭐에? 충동인데 우주를 이거 밑줄 표시요. 유한하고 커져가는 경계로 상상하는 것. 이런 충동을 이겨내기가 어렵대요. 즉 보통은 어떻게 생각한다? 우주하면은 뭔가 유한해요. 경계선이 있어요. 근데 이 경계선이 점점 바깥으로 팽창하면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우주가 확장된다, 팽창한다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다라는 거예요. 다음 문장에도 나오죠.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은 궁금해하는 거죠, 바로. 우주가 팽창한다고? What into? 어디로? 어디로? 이미 우주가 전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어디로 더 가? 그렇잖아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우주가 팽창한다고? 우주 자체가 공간인데 그 공간 뒤에 뭐가 더 있다고? 어디로 팽창하는 거지? 이렇게 사실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통념이 나오고 이걸 반박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설마 C로 가신 분은 없겠죠? 스트럭처 안 나왔어요. 저랑 비례 제일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answer가 나왔어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유일한 해답.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해답은 바로 여기부터 볼게요. 물론 이제 크게 만족은 못 시킬 거라고 확신을 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말하겠습니다. 우주는요. 그렇죠. 물을 향해서 팽창한대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우주는 무언가를 향해서 팽창하는 게 아니래요. 정확하게 반박하고 있죠. 우주가 팽창한다고요? 어디로 팽창하죠? 어디로 팽창하는 게 아니래요. 됐죠? 그냥 그 자체로서 그 안에서 팽창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저 문과고요. 저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직관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상관없죠. 중요한 건 비판을 시작했구나. 자, 그래서 이 B가 처음 비판을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혹시나 A나 C에서 통념이 이어지는 게 아닌 이상은 얘가 최초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역시나 여기에도 구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A를 먼저 봤거든요. 근데 A의 마지막에 보니까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통념 비판하는 거죠. 뭐랑은 반대로 잠깐 통념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부풀어 오르는 풍선과는 반대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주가 팽창한다는 게 무슨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팽창하는 거구나. 그거 아니라고. 그거랑은 다르게 우리의 팽창하는 우주는요. 다른 별도의 어떤 독립체로 새어나가지 않는데요. 혹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래요. 자, 그런 팽창이 아니야 라고 해서 역시나 비판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A랑 C는 전부 다 비판 내용이에요. 다 물결이에요. 왜 이거 2018 수능에도 나온 적 있잖아요. 주어진 글만 밑줄이고 나머지 다 물결. 그래도 쓸모 있죠. B가 제일 먼저구나. 그 다음에 A, C는 뭐로 파악? 요거 명시적 단서 가지고 파악. 디스 가지고서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가 제일 먼저 나오고 this structure 때문에 A 다음에 C가 이어진다. 자, 요걸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이제 삽입으로 넘어갈게요. 38번은 47%가 나오면 사실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지문 어려워요. 어려운데 쭉 읽다 보면 인스테드 나왔잖아요. 자, 편하게 갈 거는 편하게 좀 가주세요. 인스테드를 딱 보는 순간 요거 나레이 법비 구조구나. 나레이 법비 구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제가 채널에 나레이 법비 특강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인트로 조금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한 건 좀 생략을 하고 이 문장이 but 문장이에요. but 대신에 instead를 쓴 거죠. 그럼 이 앞에 뭐가 나왔어야 되느냐? not A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문장에 not이라고 볼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봤더니 여기에는 또 not이 있어요. 다만 이것만 가지고 3번 내는 거 너무 얄팍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은 정석대로 가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레이 법비 구조는요. 공통범주가 있습니다. 공통범주가 있어요. 동그라미는 A가 아니다. 동그라미는 B다.
이 동그라미랑 동그라미가 같은 내용이어야 돼요. 즉, 둘 다 제스처여야 돼요. 요것만 확인해 보시면은 완벽합니다. 그럼 100%예요. 자, 그래서 내용적인 거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 글은 뭐 전반부에 at the same time도 나오고 co도 나오고 pairing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만 언어랑 제스처의 대비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언어랑 제스처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시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뒤에 예시를 보시면은 어떤 사건을 묘사할 때 우리는 결정해야 된대요. 그 사건이 끝났어 아니면 진행 중이야? 이거를 결정해야 된대요. 만약에 언어가 그 순간에 이제 말해주고 있다면요. 즉 내가 지금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사건을 표현하고 있으면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사건은 끝난 거야, 진행 중인 거야. 왜냐면 진행 중이면 ing 붙여야 되고 끝났으면 뭐 이기를 붙여야 되고 이렇게 접사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접사 얘기가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언어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선택은 언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볼게요. 제스처는요, 언어랑은 다르대요. 즉, 언어는 선택을 하지만 제스처는 나왔네요. 그러한 선택을 화자한테 제공하지 않습니다.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왜 제스처는 그걸 선택할 필요가 없지? 이어서 볼게요. 제스처는요, 일종의 뭔가 풀 같은 걸 제공한대요. 얘네들은 언어적 요소들을 결합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큰 상징적인 표현에 있어서요.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특징을 공유한대요. 그 상징되는 물체와 공유를 한대요. 자,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레이버비로 가세요. 인스테드로 가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가고 있다, 갔다. 언어는 이게 시제가 딱 나눠지죠. 근데 가고 있다는 걸 만약 제스처로 표현해야 돼요. 가고 있어. 근데 이것만 봐서는 가는 중이야 아니면 이미 간 거야? 안 나오잖아요. 제스처는 뭐 가는 중이다, 가고 있다 같은 말이죠. 갔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냥 요거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 후련해요. 그냥 테크니컬한 문제는 테크니컬하게 맞춥시다. 교양은 대학 가서 제발. 교양은 대학 가서. 자, 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39번. 문제 어렵습니다. 네, 좋아요. 이런 걸 잘 맞춰야 돼요, 이제. 주어진 문장에 역접 연결사가 있습니다. 길어요? 어쩌라고? 길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얘 밑줄이야 물결이야? 밑줄이야 물결이야? 나 또 얘기한다. 밑줄이야 물결이야? 이것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전환 패턴 특강 3월 전에 데뷔용으로 올렸죠. 거기서 제가 하루 종일 고성을 지르던 게 얘 밑줄이야 물결이야 이것만 했어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전반부 상황 일단 대략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뭔가 지식 커뮤니티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커뮤니티에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는 정보 뭐 그런 거를 이제 공유하는 곳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신입이 들어오면은 거기 원래 있었던 이제 고인물들한테 배우고 뭐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부터 볼게요. 현대 이전 그 시대 때는요. 요런 지식 커뮤니티는요. 비밀 상태였대요. 일단 요거 밑줄 표시요. Kept secret. 그래서 뭐 엄격한 충성심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신입에 대해서. 그렇겠죠. 신입 들어오자마자 우리 집단에 정말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을 바로 알려준다? 안 되겠죠. 이를테면은 맛집에 전통 맛집에 가가지고 신입한테 레시피 다 알려줬어. 그거 들고 튀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밀로 합니다. 몇 년 동안 심지어 뭐 몇십 년 동안은 얘가 믿을 만한가 아닌가 검사를 하겠죠.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는 뭐 이게 뭐 잘못된 적의 손에 들어갈까봐 뭐 그런 이제 두려움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문장. 이러한 옛날 관행. 프리모던이니까 옛날 맞죠? 자, 이거 밑줄 표시요. 자, 그래서 제발 제가 these practices라고 해서 앞에 practice라는 단어가 나올 필요가 없다고 했죠. 이러한 관행 뭐 말하는 거예요? 비밀로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안 될 건 없어요. 물론 뭐 굳이 복수형으로 써야 되나 싶은데 뭐 이런 얘기 여러 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수형이 나오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그렇게 내용 외치는 게 아니 4번 가신 분들 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 아니에요? 그쵸? 거의 다? 이거 얄팍하게 요것만 하지 마시고 아까 인스테드 가지고서 또 이제 너나 얄팍하게 하지만 할까봐 이제 그래서 제가 내용까지 해드렸잖아요. 이거는 최종적으로
확신을 가지기 위한 용도로 삼아 주시고, 혹은 이거를 찾으면 좋겠다, 방향을 잡는 용도로 활용을 해주시고, 이것만 가지고 답내시는 건 안 돼요. 내용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내용은 뒷받침되니까 뭐 안 될 거 없겠네. 이거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상황은요, 어디로 이동해 왔대요? 너무 좋다. Shift 달 광팬이요. 변화 상황이 나옵니다. 옛날엔 이런 식으로 꽁꽁 숨겼지만 오늘날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나왔죠? 개방으로 넘어갔대요. 이제는 그 커뮤니티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개방을 합니다. 이젠 공개예요. 시크릿이 아니에요. 됐죠? 이런 식으로 이 글은요, 변화 상황이 나타나 있어요. 예전에는 비밀로 했던 것을 이제는 개방한다, 공개한다. 자, 요거 잡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외부자한테까지도 뭐 공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요거 하나만 좀 조심. 사실 이거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아까랑 좀 비슷해요. 아까 그 32번이랑 필요하다란 말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갑자기 적극적 전략이란 게 나오는데, 이 전략은요, 특정 형태의 지식을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접근 가능하게 만든대요. 그 말은 지금 접근이 된다 안 된다? 접근이 안 된다는 거죠. 접근이 안 된대요. 밑줄이에요, 물결이에요? 밑줄이에요, 물결이에요? 밑줄이에요.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얘 밑줄 표시요. 여기서 쌤 적극적인 건데 왜 비밀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문맥을 읽으셔야 돼요. 내용으로 가셔야 돼요. 갑자기 왜 반전이 일어났지? 갑자기 왜 방향성이 바뀌었지? 얘는 납득이 레퍼시 나왔으니까 얘는 왜 바뀌었지? 자, 주어진 문장을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부자들에게 있어서 투명한 관행조차도 투명하다, 안 투명하다? 안 투명하다. 즉 비밀이다, 아니다? 비밀이다. 나왔잖아요. With the veil. 베일이 이제 가림막을 말하는 거죠. 가림막을 제거하지 않는데요. 즉 여전히 비밀 상태라는 거죠. 쌤, 베일 모르면 죽어야 되나요? 아니죠. 뒤에 히든이라고 나오잖아요. 되셨습니까? 맞네. 역접 연결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려져 있다, 숨겨져 있다,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이 앞에 뭐가 나왔다? 물결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밑줄로 전환이 되고 있는 문장인 거죠. 물결에서 밑줄로 전환되는 지점에 딱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능한 답 뭐밖에 없다? 5번밖에 없다. 자, 이거 몇 번을 했던 풀입니까? 놀랍고 신비한 거 전혀 없습니다. 자, 물론 어려울 만한 요소. 논도레스. 모를 수 있다. 두 번째, 이거. 밑줄로 읽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다. 근데 이거 안 돼도 맞출 수 있는 거 아세요? 어쨌든 가린다란 내용이 나왔고 역접이 나왔으면은 이 앞에는 공개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공개 나온 거 요거밖에 없잖아요. 공개 나온 게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설령 몰랐더라도요. 그래서 이거 전환 패턴이다라는 것만 잘 활용해 주시고 공개랑 비밀의 대립구도만 잘 발견하셨으면은 그래도 할 만한 문제였다. 정답률이 이 정도로 나올 것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늘 하던 대로 역시나 풀었고요. 그럼 이런 패턴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뭐 빠르면은 5월 달에 나올 거고, 뭐 6월, 9월 수능 때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만 6월, 9월 수능 때는 이렇게 노골적인 역접 연결사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환 패턴은 역접 연결사가 없는 패턴도 있고, 제가 이미 풀이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런 케이스까지 같이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데 워낙에 이제 지문이 장황하고 잘 안 읽히다 보니까 근거 잡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중간에 투게더 나오죠. 앞에 어떤 연구가 나왔나 봐요. 이 연구가 다음을 보여준대요. 앞에 막 열심히 연구 내용 얘기하다가 이제 이거 요약해 주는구나. 이런 단서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주석까지 있습니다. 목표를 뭔가 정렬한대요. 정리한대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아상이 있어요. 목표 정렬과 긍정적인 자아인식. 이것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핵심적이라고 합니다. 뭐한 데 있어서?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행복이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요. 나중에. later life란 말을 쓴 이유는 이제 나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목표가 점점 삶의 경로를 따라서 성숙해 나가고 있어요. 그때. 나이 든 사람들은요, 더 선택적이게 되고, 목표를 뭐 한다? 라임은 정렬한다. 우선순위에 맞게. 이것만 추가로 좀 더 읽으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우선순위에 맞춘다.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웰빙 아까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웰빙이 생겼어요? 자아인식 어땠어요? 포지티브, 긍정적이다. 그래서 A의 정렬, B의 긍정적 이것만 찾으셔도 답이 2번으로 나오죠. 1번으로 되게 많이 갔는데 오히려 이게 어려운 건데 아니 이거 뭡니까 이거 오브젝티브. 자, 포지티브라는 단어를 모르진 않을 거고 그렇죠? 정확하게 대응시켜서 푸는 거 요것만 좀 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됐죠? 그래서 후반부 보면은 아까 제가 말했었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 여기 나오죠. Toward priority. 그래서 요것도 그냥 살짝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된 것 같고 여기에다 더 자원을 할당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조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문 독해입니다. 지문이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전반부 독해하기가 그래도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소재도 되게 친숙합니다. 이제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일단 첫 문장 당황하지 마시고 중심 내용 위주로 아시겠죠? 이 글에 이제 주어 뭐냐면은 뭐 피에르라는 사람 나오고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은 주장에 동의한대요. 그럼 중요한 건 여기부터잖아요. 이 주장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톨스토이의 작품은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거울을 들이댄다고 합니다. 뭐 거울처럼 작품을 통해 러시아 혁명을 보여준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반영 반사는요 복잡한 일이고요 결코 뭐가 아니래요? 직접적인 반영이 아니래요. 반사가 아니래요. 있는 그대로에, 즉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이 부정어가 핵심입니다. 문학 작품이 현실을 보여주긴 하는데 세상을 보여주긴 하는데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에다가 밑줄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direct랑 as it stands. 그럼 벌써 예상이 되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하게 보여주겠구나. 그게 다음 문장에 나와요. 문학 작품이 만약에 어떤 점에서 거울이라면은 이 거울은 나왔습니다. 결함이 있고요. 사각지대, 맹점이 있대요. 안 보이는 구간이 있대요. 자,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모두 보여주는 게 밑줄이고요. 좀 부족하게 보여주는 거, 빠뜨린 게 있는 거. 이게 물결이라 보시면 돼요. 요것만 잡아도 벌써 제목 문제 답이 나오죠. 문학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전부 다 보여주지 못한다. 답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들은요. 반영되지 않는 것, 즉 이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대요.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만큼이나.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좀 더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거울에서 figure, 형체로 드러나지 않는데요. 또는 드러날 수 없대요. 즉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거울을 딱 대도 안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를테면 이제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특정한 사회적인 모순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톨스토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쵸?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뭐 신분제도라든가 이런 거 다 인정을 했잖아요. 옹호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 자체의 한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 이거를 문제라고 인지하지 못해서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는 하지만 거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부재를 인식하게 만든대요. 왜 이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막 그 토머스 모의 유토피아 보면은 애들 바닥에서 밥 먹게 하고 그러는데 그걸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상하다는 생각 없이 이제 묘사를 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우리는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게 이상하다고 안 느끼는 건가? 왜 이거를 안 다루는 거지? 오히려 뭔가 다루지 않으니까, 문제로서 다루지 않으니까 야, 이거 좀 이 사람들이 잘 모르나 보네? 아니면 이게 좀 이 당시에 문제였나 보네? 라는 걸 더 알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역시나 여기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시험장에서. 요 정도면 일단 충분해요. 요 정도면 충분해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 흐름 좀 더 가져갈게요. 아까 내용 이어서인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거울이 거기에 없는 거, 즉 빠져있는 거를 더 명확하게 보게 한대요. 오히려 반영하지 않으니까,
문학에 담아내지 않으니까 더 이게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lso가 나오면서 약간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뭐라고 생각할 이유냐면은 우리는 거울 속에서 보는 것이 어떻다? 자, 일관된 전체를 형성한대요. 즉 뭔가 아주 조리 있게 온전하게 뭔가 하나의 그림이 나온다. 온전하고 일관되어 있다.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게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 반대로 오히려 그것은요. 나왔습니다. 단편적이고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점이 또 나온 거예요. 단편적이다. 조화롭게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다. 자, 계속해서 문학이라는 거울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단편적입니다. 요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확실하게 나오죠. 의심의 여지 없이 거울은 어떻다? 결함이 있다. 그 아웃라인은 뭔가 좀 손상되어서 왜곡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됐죠? 다 이제 마이너스 나열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여기부터 이제 보면요. remarks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조지 에리엇이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리얼리즘에 대해서 칭찬한대요. 나이브가 나왔어요. 이거 뭐 이제 뭐 해설지엔 되게 어려운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직역할게요. 순진한 어떤 현실주의에 대해서 칭찬을 한대요. 이 현실주의는요. 다음과 같이 hold, 주장합니다. 예술은 항상 말한대요. 이거에서 like it is. 항상 처럼 말한대요. 뭐처럼? 그것이 존재하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 like가 as랑 같은 뜻일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as가 뭐뭐처럼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앞에서 이 표현 나왔었죠? as it stands. 걔가 서 있는 그대로. 요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like 대신에 as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as it is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중에도 이건 한 단어처럼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다시 예술 즉 거울은 있는 그대로 항상 얘기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 건 되게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거 계속 부정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거를 부정해야 됩니다. 부정해야 이 글의 주제랑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2번에 4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5번이 좀 문제인데 이러한 관점이 의미하는 게 뭔가 보니까 앞에 보실게요. 그러면은 거울은 우리한테 현실을 제공하긴 한데요. 그쵸? 톨스토이 작품 러시아 현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관점에서 그 거울 자체에는 담아낼 수 없는 관점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관점은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톨스토이 작품에는 톨스토이의 시선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어떤 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왜곡된 시선이 담겨 있을 텐데 우린 그걸 몰라요. 그럼 그거 믿을까요? 불신할까요? 오히려 믿겠죠. 이 작품은 작가의 편견이 담겨 있어 라는 걸 알면 안 믿겠죠. 근데 그걸 모르면 믿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죠. 우리는 그것을 beyond question, 의심을 갖지 않고 의심을 넘어서서 의문을 갖지 않고 받아들이려는 그런 유혹이 된대요. 왜? 이 주관적이고 왜곡된 관점이 우리 눈엔 안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매력적 오답이었어요. 이거 이해하기가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41번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전반부에 이것만 파악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자, 문학이라는 거울은요. fail to show. 보여주는데 실패하는 것이 있죠. 근데 그것의 중요성보다 오히려 보여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내용 중간에 나왔었죠. 자, 그래서 시그니피컨스가 나왔다 보시면 돼요. 아까 그 이분소에서 나왔었잖아요. 오히려 이 빠져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그 부재를 알아차릴 수 있는 점도 있다. 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된 것 같고 매력적 오답 3번, 4번 문학에서의 어떤 트위스트, 꼬우기에 의해서 왜 우리는 매혹을 당하는가. 굳이 연결하자면 트위스트는 있는 그대로가 아닐 테니까 요거겠죠. 여기에 끌린다는 내용 나왔어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4번 as it stand니까 있는 그대로죠. 문학의 힘,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반영한다. 정반대잖아. 근데 4번을 제일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2번도 많이 갔네요. 문학,
관점을 전달하는 작가의 도구. 자,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다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그게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현실을 반영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작가의 관점이 조금 투영된다는 말이 뒤에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신 분은 차라리 그래도 본문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중심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내용일치 문제가 아닙니다. 시력검사 아니에요. 중심 내용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문 독해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3월 제가 이제 바로 해설을 찍는 거라서 아직 분위기를 다 파악하진 못했는데 그래서 논란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점검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지나치게 난해한 지문? 점검용으로 괜찮아요. 테크니컬하게 푸는 거 공부하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어느 정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매력적 오답을 피해갈 수 있다? 1등급이 목표라면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피지컬과 테크닉적으로 둘 다 이제 공부하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일부 연결해서 이해하는 거 보여드린 거 있죠. 그리고 정말 쉬운 문장 하나를 근거로 해서 나머지 어려운 문장들 쳐내는 거, 연결해서 이해하는 거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5월 해설을 먼저 하겠지만 평가원 시험은 매력적 오답이 무조건 있습니다. 지문의 난이도는 좀 더 떨어지겠지만 훨씬 더 압축적이고 매력적 오답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더 정밀해지셔야 되고 더 근거를 확실하게 찾고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걸 남은 기간 동안 잘 보완해 주시고 저는 이제 5월 모의고사 해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